자,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근데 캘리포니아의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베가스에 집을 사서 네바다 주민이 되는 게 어떨까요?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게 게시판에 있었던 건데요. 2023년 세금 보고를 하면서 보니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캐피털 게인 텍스가 생각보다 많이 내는 것 같아서 베가스에 조그만 집을 사서 네바다 주민으로 등록해두고 캘리포니아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왜? 베가스가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식 매각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주소득세 내는 게 아까워서 네바다 주민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네바다로 7월 전에 이주를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 해에 네바다 주민이 될 수 있는 거고 스테이트 텍스를 안 내도 되는 게 할 수 있는 거냐. 그죠? 자동차 등록, 차 보험도 네바다가 캘리포니아보다 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경험담을 알고 싶다. 취지는 그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지금 현재 거주자이기 때문에 연방세는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주소득세도 많이 부담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가 되고 네바다의 거주자가 되면 적어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스테이트 인컴 텍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세법상 거주자, 세법상 비거주자, 특정 주에 있어서 이 얘기겠죠. 그럼 평가 기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 이런 질문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번 자리에서 한번 좀 쭉 정리해보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자, 첫째로는요, 모든 주에서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를 따지는 기준은요, 대체로 비슷합니다. 뭐 그렇겠죠.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주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라고 하는 것이 과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주 거주자가 되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주립대학교 이런데 학비, 튜이션 이런 것도 더 유리하게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예요. 그러니 물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과세 면에 있어서의 얘기다 보니 과세 부담이 높은 주에서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게 더 까다로울 거다라고 짐작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뭐 네바다에서 적어도 인컴텍스 관점에서만 보면 한 개인이 세법상 거주자냐 아니냐가 그 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인컴텍스 면에서는. 왜? 어차피 인컴텍스가 없으니까. 그러니 뭐 거주자건 비거주자건 상관없죠. 그러나 예컨대 캘리포니아요. 주 소득세가 매우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뭐 이런 데들은요, 아주 불을 켜고 따져보겠죠. 누가? 납세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과세 부담이 높은 주가 이에 대해서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라는 건 상식선에서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주가 대체로 비슷하다는 것은 기본 규정에 있어서는 아마도, 그리고 주에 따라서는요, 세이프 하버 룰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요것만 지키면 너 이 주에서는 비거주자로 봐줄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주에 따라서 기본 규정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이 세이프 하버 규정이 있는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논의는 어쩔 수 없어요. 캘리포니아로 집중해서 설명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타주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은요, 기본 룰은요, 거주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본 규정은 두 가지예요. Present in California for other than for temporary transitory purpose니까 일시적이고 이동하는 그런 말 그대로 임시의 어떤 목적이 아닌 그런 이유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자님 말씀이죠. 뭐 뻔한 얘기죠. 맞는 말이죠. 그리고 domiciled in California. domicile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permanent home을 여기라고 간주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나 캘리포니아 바깥에 임시적인 목적으로 나가 있을 때, domicile이 캘리포니아이지만 잠깐 나가 있을 때, 뭐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뻔한 얘기죠. 맞는 얘기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non-resident는 뭐겠어요? 레지던트가 아닌 경우를 말하겠죠. 그리고 특이하게도요, 파티어 레지던트라는 컨셉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말 그대로 파티어는 레지던트고요, 파티어는 non-resident라는 얘기죠.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 처음에 온 사람들, 캘리포니아로 영구 이주의 목적으로 온 사람들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는 마지막 해 내가 떠났어요. 그러면 역시 일부는 레지던트, 일부는 non resident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게 파티의 레지던트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한 해에는 레지던트, 한 해에는 비거주자, 뭐 이렇게 하는 게 될까요? 아마도 안 될 것이다. 짐작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뭐 체리 피킹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물론 따지고 보면 매년 평가하는 거니까 이론상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내가 주장하는, 뒤이어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떤 주장의 어떤 근거 내지는 그게 얼마나 설득력 있냐라는 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 해는 되고 한 해는 안 되고 이건 안 되겠죠. 그럼 결국 레지던트를 따지는 데 있어서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거 역시도 뻔히 아시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클로즈 커넥션이라는 것은 따집니다. amount of time, 얼마나 당신이 캘리포니아에서 시간을 보내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비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 그리고 나의 스파우스, 배우자와 아이들이 어디 사느냐도 평가의 요소가 된다. 그렇죠? 나의 주 거주지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도 평가의 요소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가 드라이버 라이센스 어디서 받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내 자동차 어디서 등록했느냐, 그리고 나의 프로페셔널 라이센스, 당신 만약에 내가 어떤 직업에 있어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주에 라이센스가 있느냐가
또한 중요하겠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또 투표 어디서 하는지, voter registration 있잖아요. 어디에서 하는지, 어디 등록되는지도 있겠죠. 그리고 뱅크 어카운트, 주로 뱅킹 서비스 이용하는 주가 어디냐, 또 당연히 활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금융 거래를 하는 데서 어디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느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변호사가 됐건 의사가 됐건 치과 의사가 됐건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프로페셔널 서비스, 메디컬 서비스 이런 거 어디서 받느냐, 회계사 또는 어터니, 뭐 변호사 어디에 당신을 도와주는 그런 주치의와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있느냐, 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아주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을 복합해서 fact and circumstance로 따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도 맞는 말인데 뭐 어쩌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요. Safe Harbor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앞서 우리가 팩트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따지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게 내 입장에서도 그렇죠. 납세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그렇죠? 어려워요. 그랬을 때 주세법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것저것 안 따질게. 이것만 충족하면 너네 귀찮게 안 할게. 너 비거주자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세이프 하버 규정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비거주자를 인정한다. 어떻게? Even if you're domiciled in LA. 비록 직계가족 여기 다 있더라도 이거 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거겠죠. 예컨대 내가 정말 비거주자가 되고 싶어요. 뭐 아시다시피 앞서 얘기한 그분도 그렇겠지만 실제로 뭐 한국에 뭐 부동산을 팔거나 또는 뭐 큰 규모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소득세라도 피할 수 있으면 하는 분들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여기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세이프 하버를 내가 충족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런 팩트 따질 필요도 없이. 뭐냐? 고용계약으로 인해 내가 반드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그에 따라 546일이면 1년 반이에요. 1년 반 동안 그 타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비거주자로 인정해줄게. 굉장히 좋죠? 따라서 이걸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거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뉴욕도 있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있다고 했었어요. 여기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른 주도 제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이런 데들이 있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여기 가끔은 오는데 이 546일 동안에 며칠 오는 것도 안 되나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텍스 인스트럭션에는요 45일까지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팩트들은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그 기간 동안에 1년 반 기간 동안에 20만 불 이상의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예컨대 이자, 배당, 캐피털 게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이프 하버를 쓰진 못하고요. 팩트 앤 서컴스턴스로 가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뭐 항상 맞는 키죠.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한 게 고용계약이고 뭐고 이거 그냥 다 구색가축이고 그거 아니고 당신 진짜 탈세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판단했을 때 그걸 평가해서 문제 제기할 권한까지도 주정부가 안 갖고 있다는 건 아니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정말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만 하는 거지 탈세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나는 스테이트 텍스를 줄이고 싶어. 스테이트 그 특정 주 하이 주리스딕션에서 옮겨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규정은 이런데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준비하냐는 얘기냐. 기본 규정은 알겠는데 뭐 세이프 하버 땡큐. 근데 이거 뭐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가볼게요. 23년도 세금 보고를 하면서 보니까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캐피털 게인 텍스를 생각보다 많이 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가스에 이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바다 주민으로 등록을 하고 왔다 갔다 하겠다. 근데 이분의 질문은 7월 이전에 하면 될까요? 뭐 이런 거였어요. 자동차 등록, 차보험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지금 가격이 비싼지를 따지고 있지 이게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평가를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질문은 이거잖아요. 이런 정도로 하면 나 캘리포니아에서 비거주자, 네바다 거주자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정확하게는 네바다 거주자는 중요한 게 아닐 거고 캘리포니아에서 나 비거주자로 봐줄까요? 이거잖아요. 답은 뭐겠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수준이라면 여기 팩트에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안 될 거다. 왜? 그렇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스테이트에서는요, 다들 알아요. 내가 납세자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래닝 내지는 우려 또는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도요,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 포지션이 더 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다 뭐 좋은 말인데 그래서 그럼 또 이제 나오는 게 어떻게 준비하냐라는 그런 거란 말이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중요한 거는 상황에 대한 가정이에요. 어떤 상황? 세무감사를 받는 상황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에 대한 가정이에요. 그쵸? 무슨 얘기냐? 더 적나라하게는 감사인이 내 케이스를 픽해서 내가 감사인과 누가 옳다 그르다를 싸우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이 비거주자, 거주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모든 텍스 포지션에 대한 모든 전세 플래닝이라는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나는 세금 신고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인이 이걸 픽해서 이상한데 한번 챌린지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러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얼마
얼마나 내가 설득력 있느냐라는 거죠. 그도 설득력 있을 것이고 나도 설득력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중에 내가 훨씬 더 설득력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이거는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유리한 팩트를 얼마나 favorable한 거를 늘리고 강화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 논리를 만들고, 나에게 불리한 것은요, unfavorable한 거는 어떻게 하겠어? 없애야겠죠. 없앨 수 있는 한 없애야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럼으로써 상대방의 어떤 논리, 아규먼트를 궁핍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일 거란 말이죠. 결국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어짓, 세무감사를 여러 건 하면서 나온 그런 조언이 될 텐데요. 결국 그 말은 뭐냐?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black or white는 없어요. 100대 0으로 이기는 거는 대체로 없습니다. 아까 팩트 앤 서컴스턴스를 놓고 봐도요. 스테이트 거주자, 비거주자를 따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나에게 100%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물론 그런 경우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 자체가 없을 것이고요. 자체가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결국 감사받는 상황을 가정해서 나에게 유리한 걸 강화하고 불리한 걸 줄이는 거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할 수 있는 만큼을 준비하고 그 아규먼트를 얼마나 스트롱하게 만드느냐라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했을 때 세이프 하버가 되면요, 두말할 나위 없이 그걸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예컨대 내가 고용 계약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 나를 고용하는 회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고용 계약서를 착실히 준비해 놓고 나의 고용 기간이 1년이 아니라 indefinite 또는 2년으로 만들어서 실제 내가 자격이 된다는 걸 보여줄 것이고요. 내가 미국에 또는 캘리포니아 온 기간을 45일 매년 이하로 줄임으로써 챌린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고, 그게 안 되면 팩트 앤 서컴스턴스일 텐데, 팩트 앤 서컴스턴스에 있어서의 방식은 뭐냐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는요, 이걸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바다 집 사라, 주소지 만들어라, 뭐 은행 계좌 만들어라, 뭐 등등 이런 거 있지만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기본 규정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요, 내가 챌린지를 받았을 때 나에게 있어서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늘리고 불리한 걸 없앤다라는 것. 그 말은 또한 바꿔 말하면 감사인의 입장에 내가 가서 어떻게 그가 챌린지할 것인지 공격할 건지를 예상하고 그에 대해 내 방어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그런 뜻이죠. 말하자면 뭐 선수끼리 얘기한다는 건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절대적인 예스와 노는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는요, 이 케이스로 적용을 한다면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요, 캘리포니아에 관련된 것을 없앨 것 같아요. 미리미리요. 중요한 건 미리미리겠죠. 이게 당장 어떤 특정 거래가 있을 때, 예컨대 아까 사례에서 위에서 2023년에 연중에 간다? 별로 설득력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최대한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전부 다 없애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미리미리 준비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또 하나 캘리포니아에서요, 떠나기 전에 준비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필요한 그 해, 뭐 1번과 비슷한 얘기일 텐데 조금 달라요. 뭐냐면 내가 지금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몇 년 뒤에 이거 집 팔 건데 나 어떻게 하면은 스테이트 텍스 피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요, 준비할 거예요. 예컨대요, 세금 신고서도요, 스테이트 인컴 텍스 캘리포니아 할 때요, 파티어로 만들 거예요. 그래야 주목받지 않겠죠. 주목을 받더라도 그때 내가 붙어보겠죠. 그러니 내가 거래가 앞으로 2년 뒤에 있다 그러면 2년 뒤에 그때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느 정도 파티어 레지던트로서의 그걸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죠? 결국 그 말은 내가 그 특정 거래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컨시스턴한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는 그런 아규먼트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는 또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해당 거래요, 특정한 무슨 주식을 팔건 건물을 팔건 뭔가를 해요, 끝나자마자 바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 팔고 부동산 팔고 바로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팔고 나서도요, 그 매각 대금이요, 가능하다면 그 돈 바로 캘리포니아로 안 가져올 것 같아요. 미국으로 안 가져올 것 같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들여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그냥 내 계좌로 옮기지 않고요, 다른 트러스트, 뭐 이런 트러스트나 내가 아닌 어떤 그 비이클을 만들어서, 그런 엔티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들여올 것 같아요. 왜? 결과적으로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떤 특정 거래를 염두에 두고 내가 비거주자인 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마침 나는 다른 이유로 거기 갔는데 그 해에 그런 거래가 있었을 뿐이야라는 그런 로직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따라서 내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납득이 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해당 자산을 매각해서 큰 규모의 캐피털 게인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갔었던 게 아니라 그 다른 곳에서의 거주 의도가 다른 게 있었는데 그게 끝났기 때문에 온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도록 팩트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또는 캘리포니아에 원래 나 떠날 때 진짜로 나 이러이러한 걸로 나 갈 이유가 있었는데 나 캘리포니아에 다시 돌아올 이유가 생겼어 라는 것을 대비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중요한 건 캘리포니아에서의 비거주자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관점을 바꿔서요, 내가 다른 곳에 레지던시를 만드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할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캘리포니아의 비거주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나 진짜로 여기 살려고 간 거예요. 여기가 내 거주자예요. 그러니 여긴 당연히 캘리포니아는 당연히 아니지 라는 걸 만들자라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나의 의도가 훨씬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챌린지를 받았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이길 수 있는 거. 나의 텍스 포지션이 upon challenge,
공격을 받았을 때 프리베일 할 수 있도록 대비해 놓는다 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이게 뭐 좀 따지고 보면 너무 무겁지 않은 주제를 제가 좀 장황하게 또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상담을 할 때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 스테이트 텍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쪼록 그런 분들, 어떻게 하면 높은 주세율 부담에 있는 그런 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분들께 하나의 판단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